인연이 감히 나를 밀쳤다고? 죽여라. 한양 제1의 문벌과 며느리 자리를 두고 벌어진 처절한 권력 다툼.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죽음으로 몰아가려 했지만 그녀가 몰랐던 것이 하나 있었다. 이 며느리는 절대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는 것을. 조선시대 안채에서 펼쳐진 치명적인 복수의 서막이 지금 시작된다. 사연 시작 전 구독 부탁드립니다. 한양 대감댁의 안채는 이른 아침부터 긴장감이 돌았다. 정부인 박 씨가 손에 죽비를 쥐고 마루에 앉아 있었고 그 앞에는 새 며느리 연하가 무릎을 꿇고 있었다. 며느리 된 자가 시어머니 앞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도 모르나? 박 씨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내 친정아버지가 고작 정육품 벼슬아치라고 해서 이 집안의 격을 모르는 게냐? 연하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하지만 박 씨의 비난은 멈추지 않았다. 연하가 차린 아침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밥알 하나하나까지 트집을 잡았다. 죽비로 연하의 손등을 내리쳤을 때 연하는 꾹 참고 견뎠다. 인연이 감히 나를 쳐다봐? 박 씨가 화를 냈다. 연하가 고통스러운 표정을 지었던 것을 건방지다고 여긴 것이다. 그때 남편 이준이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내 아내가 너무 버릇이 없구나. 제대로 가르쳐야겠어. 이준은 연하를 바라보았지만 어머니 편을 들었다. 연하야, 어머니께 죄송하다고 드려라. 연하의 마음속에 첫 번째 금이 갔다. 남편조차 자신을 보호해주지 않는다는 절망감이 밀려왔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앉아 눈물을 삼켰다. 시집 올 때 아버지가 당부한 말이 떠올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뎌라. 우리 가문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하지만 박 씨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연하가 만든 음식은 늘 모자랐고 청소한 방은 늘 더러웠다. 심지어 연하가 아팠을 때도 꾀병 부리지 말고 일이나 해라며 냉대했다. 어느 날 박 씨는 연하를 불러 말했다. 내가 아들을 낳지 못하면 이 집에서 쫓겨날 줄 알아라. 연하는 결혼한 지 겨우 석 달밖에 안 됐는데도 아이가 없다며 구박받았다. 박 씨는 연하에게 온갖 민간요법을 강요했고 몸에 해로운 약초까지 먹게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연하는 뜻밖의 소식을 들었다. 하녀 춘향이 몰래 귀띔해 준 것이었다. 마님, 정부인께서 서방님의 첩을 들릴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연하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냐? 정부인께서 이미 한양의 기생집을 알아보고 계세요. 마님이 아들을 낳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서요. 연하는 그제야 깨달았다. 박 씨가 자신을 구박하는 이유가 단순히 성격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처음부터 자신을 이 집에서 내쫓을 계획이었던 것이다. 그날 밤 연하는 결심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시어머니의 무자비한 구박이 시작됐네요. 하지만 연하가 알게 된 충격적인 진실, 바로 첩을 들릴 준비까지 하고 있다는 것. 이제 연하도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과연 연하는 어떤 반격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가 정말 궁금해집니다. 연하는 며칠 동안 깊이 생각했다. 박 씨와 정면 승부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에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다. 먼저 연하는 하녀들과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박 씨는 하녀들을 함부로 대했지만 연하는 그들을 인간적으로 대했다. 아플 때는 약을 구해주고 힘들 때는 위로해줬다. 마님은 정말 다르세요. 춘향이 고마워했다. 정부인은 저희를 짐승처럼 여기시는데 연하는 이런 식으로 하인들의 신뢰를 얻어갔다. 그리고 서서히 이 집안의 비밀들을 알게 되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박 씨의 과거였다. 춘향이 조심스럽게 털어놓은 이야기에 따르면
박 씨 역시 젊은 시절 시어머니에게 심한 구박을 받았다고 했다. 정부인의 시어머니는 정말 무서운 분이었어요. 정부인을 거의 죽을 뻔하게 만들 정도로 괴롭혔거든요. 연하는 박 씨가 자신이 당한 고통을 이제 며느리에게 되갚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것이 박 씨의 행동을 정당화하지는 못했다. 며칠 후 연하는 더 큰 비밀을 발견했다. 남편 이준이 실제로 기생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것이었다. 박 씨가 첫째 며느리를 내쫓기 위해 조장한 일이었다. 서방님께서 화월로에 자주 가세요. 하녀 소춘이 망설이며 말했다. 정부인께서 직접 돈까지 주시면서 연하의 마음이 무너졌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모두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연하는 절망하지 않았다. 대신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연하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의 친정과 연락을 취하는 것이었다. 박 씨는 연하가 친정과 만나는 것을 금지했지만 연하는 하녀들을 통해 은밀히 편지를 주고받았다. 친정 아버지로부터 중요한 정보를 얻었다. 이준의 집안이 최근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었다. 겉으로는 부유한 척하지만 실제로는 빚이 많아 곤란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연하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어느 날 저녁 박 씨가 연하를 불렀다. 내일 친척들이 오니까 음식 준비를 제대로 해라. 창피당하면 가만두지 않겠다. 연하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다. 예, 어머님. 하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다. 내일이 바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할 날이었다. 그날 밤 연하는 하녀들과 함께 음식 준비를 했다. 겉으로는 평범한 잔치 음식이었지만 연하는 특별한 것을 준비하고 있었다. 마님, 정말 이렇게 하셔도 될까요? 춘향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연하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이제는 더 이상 당할 수만은 없어. 나도 살아야겠어. 이준이 들어와 연하에게 말했다. 내일 실수하지 말고 잘해. 어머니가 화내시면 나도 어쩔 수 없다.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슬픈 미소를 지었다. 걱정 마세요, 서방님. 내일은 모든 게 달라질 거예요. 이준은 연하의 말뜻을 알지 못한 채 방을 나갔다. 연하는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다. 내일이면 이 집안의 모든 것이 바뀔 것이라고. 연하가 드디어 반격을 준비하기 시작했네요. 하인들의 신뢰를 얻고 집안의 어두운 비밀들을 하나씩 파헤치면서 말이죠. 남편까지 기생집에 드나들고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까지 알게 됐고요. 그런데 연하가 내일을 위해 특별히 준비한 게 뭘까요? 정말 궁금해지네요. 이른 아침부터 손님들이 도착하기 시작했다. 박 씨의 친척들과 동네 양반댁 부인들이 모여들었다. 박 씨는 평소보다 더 화려한 옷을 입고 손님들을 맞았다. 어머, 정부인님. 오늘 정말 기품이 넘치시네요. 손님들이 아첨했다. 박 씨는 우쭐하며 대답했다. 그럴 리가요. 나이가 들어가니 예전만 못해요. 연하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며 이 모든 대화를 듣고 있었다. 박 씨가 얼마나 자신의 체면을 중시하는지 잘 알고 있었다. 며느리는 어디 있나요? 인사도 안 시키시고? 한 부인이 물었다. 박 씨가 살짝 얼굴을 찡그렸다. 아, 그래요? 아직 어려서 예의가 부족해요. 음식 준비나 시키는 게 낫겠어요. 손님들은 박 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다. 연하가 얼마나 무능한 며느리인지 이미 소문이 났던 것이다. 정오가 되어 본격적인 식사가 시작되었다. 연하가 정성스럽게 준비한 음식들이 상에 올라왔다. 갖가지 나물과 구이, 찌개, 그리고 특별히 준비한 약선 음식까지. 이야, 음식이 정말 맛있어 보이네요. 손님들이 감탄했다. 박 씨는 은근히 자랑스러웠다.
며느리가 손재주가 있어서요. 하지만 식사가 진행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손님들이 하나둘씩 이상한 표정을 짓기 시작한 것이다. 어머, 정부인님. 혹시 이 집에서 약을 드시나요? 한 부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박 씨가 당황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음식에서 약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특히 이 나물에서요. 박 씨는 급히 음식을 맛보았다. 분명히 쓴맛이 났다. 약초의 쓴맛이었다. 이게 무슨 일이야? 박 씨가 화를 내며 연하를 불렀다. 연하가 나와서 정중히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무슨 일이십니까? 음식이 이상하다는데 뭘 넣은 거야? 연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어머님께서 제게 아이를 낳으라고 하셔서 임신에 좋다는 약초들을 넣었습니다. 손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 씨의 얼굴이 붉어졌다. 누가 그런 걸 음식에 넣으라고 했어? 어머님께서 직접 주신 약초들입니다. 연하가 담담하게 말했다. 매일 저에게 먹이신 그 약초들을요. 순간 좌중이 조용해졌다. 손님들이 박 씨를 바라보았다. 한 부인이 놀라며 말했다. 설마 며느리에게 그런 독한 약초를? 박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지만 연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어머님께서 저에게 주신 약초는 임신에 좋다고 하셨는데 알고 보니 몸에 해로운 것들이었어요. 저도 오늘에서야 알았습니다. 연하는 미리 준비한 약초 포장지들을 꺼내 보였다. 모두 박 씨의 글씨로 연하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들이 수군거렸다. 정부인님이 며느리에게 해로운 약초를. 박 씨는 얼굴이 새파래졌다. 그게 아니야. 그때 한 부인이 약초를 자세히 보더니 깜짝 놀랐다. 어머나, 이건 임신을 방해하는 약초잖아요. 제가 의원집 딸이라 알아요. 좌중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박 씨가 며느리에게 임신을 방해하는 약초를 먹였다는 것이 드러난 것이다. 연하는 마지막 한 방을 날렸다. 그리고 서방님께서 화원로에 드나드시는 것도 어머님께서 시키신 일이라고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폭탄이 터졌다. 손님들이 경악했다. 정부인님이 아들더러 기생집에 가라고 하셨다고요?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자신의 모든 계획이 드러나 버린 것이다. 와, 연하의 완벽한 역공이 시작됐네요. 손님들 앞에서 박 씨의 모든 악행을 폭로해 버렸어요. 임신 방해 약초, 남편을 기생집에 보낸 것까지 모든 게 드러났죠. 박 씨의 체면이 완전히 구겨진 상황. 하지만 이게 끝일까요? 박 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을 텐데요.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박 씨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창피한 상황이었다. 평생 쌓아온 체면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린 것이다. 정부인님, 저희는 먼저 가보겠습니다. 손님들이 어색하게 인사하며 돌아갔다. 마지막 손님까지 떠나고 나자 박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연하를 향해 소리쳤다. 인연이 감히 나를 망신시켰어. 죽어도 가만두지 않겠다. 박 씨는 연하의 머리채를 잡고 끌고 갔다. 이준이 급히 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일입니까? 밖에서 소란이. 내 아내가 나를 완전히 망신시켰다. 인연을 당장 내쫓아야 해. 이준은 상황을 파악하고 연하를 나무랐다. 연하야, 어머니께 무슨 짓을 한 거야? 연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사실만 말했을 뿐입니다. 사실이라고? 박 씨가 화를 냈다. 내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한 거지. 그때 하녀 춘향이 나타났다. 정부인님, 잘못 아시는 것 같습니다. 춘향은 박 씨가 연하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증언하기 시작했다. 해로운 약초를 먹게 한 것, 이준을 기생집에 보낸 것, 연하를 구박한 모든 일들을.
이주는 충격을 받았다. 어머니, 이게 정말입니까? 박 씨는 당황하며 변명했다. 그게 다 이 집안을 위해서 한 일이야. 집안을 위해서라고요? 연하가 냉정하게 말했다. 저를 병들게 하고 남편을 타락시키는 게 집안을 위해서라고요? 이주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갈등했다. 하지만 진실을 안 이상 연하 편을 들 수밖에 없었다. 어머니, 너무하셨습니다. 연하에게 사과하세요. 박 씨는 아들마저 자신을 배신한다고 생각하며 더욱 분노했다. 내가 사과해? 이 집 주인이 누구인데? 그때 뜻밖의 손님이 찾아왔다. 연하의 아버지 김진사였다. 사위님, 안녕하세요. 딸이 편찮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이주는 장인어른을 맞으며 당황했다. 오늘 일에 대해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김진사는 박 씨에게 정중히 인사했다. 정부인님, 오늘 진상을 모두 들었습니다. 박 씨가 놀랐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손님 중 한 분이 저희 집에 들러 모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김진사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딸에게 해로운 약초를 먹이셨다면서요? 박 씨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김진사는 비록 정육품 벼슬이었지만 학문으로는 인정받는 선비였다.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인물이었다. 김진사가 계속 말했다. 정부인님, 저희 딸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대접을 받아야 했습니까? 박 씨는 입을 다물고 있었다. 김진사는 이준을 향해 말했다. 사위님,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입니까? 이준은 어머니와 장인어른 사이에서 곤란했다. 하지만 잘못한 쪽은 분명히 어머니였다. 장인어른, 제가 연하를 잘 보살피겠습니다. 김진사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 딸이 받은 상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연하가 아버지에게 말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이제 모든 게 밝혀졌으니까요. 하지만 김진사는 단호했다.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박 씨는 자신이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체면도 잃고 아들도 등을 돌리고 이제는 사돈까지 적으로 돌렸다. 그때 박 씨는 마지막 수단을 생각해냈다. 연하를 아예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것.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었네요. 연하의 아버지까지 나서면서 박 씨가 완전히 궁지에 몰렸어요. 아들마저 등을 돌리고 모든 악행이 드러나 버렸죠. 그런데 박 씨의 표정을 보니 뭔가 더 무서운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박 씨의 마지막 수단은 무엇일까요? 그날 밤 박 씨는 몰래 하인 상도리를 불렀다. 상도리는 박 씨에게 빚을 지고 있어서 어떤 일이든 해야 하는 처지였다. 상도라, 너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다. 상도리는 무릎을 꿇고 대답했다. 명령만 내리십시오, 마님. 박 씨는 상도리에게 독을 주며 말했다. 이것을 연하 음식에 넣어라. 아무도 모르게. 상도리는 놀랐다. 마님, 그건 너무. 내가 내 돈을 훔쳐 도박한 것을 관가에 고발당하고 싶으냐? 박 씨가 협박했다. 상도리는 어쩔 수 없이 독을 받았다. 박 씨는 연하를 없애고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했다. 하지만 상도리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연하는 항상 자신을 좋게 대해줬기 때문이었다. 고민하던 상도리는 결국 춘향에게 이 사실을 털어놓았다. 무슨 소리야? 정부인이 마님을 독살하려 한다고? 춘향이 경악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거절하면 나는 죽는다고. 춘향은 급히 연하에게 달려가 이 사실을 알렸다. 연하는 예상했다는 듯 차분했다.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시어머님이 마지막 카드를 쓰는구나. 마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상도리에게 계획대로 하라고 해.
대신 독 대신 다른 걸 넣으라고. 춘향은 연하의 계획을 듣고 놀랐다. 연하는 이미 모든 것을 예상하고 준비하고 있었던 것이다. 드디어 박 씨가 극단적인 수단까지 동원하네요. 독살까지 시도하다니 정말 무서운 시어머니예요. 하지만 연하도 이미 이런 상황까지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과연 연하가 준비한 마지막 반전은 무엇일까요? 이제 정말 최종 승부가 시작된 것 같네요. 이튿날 저녁 상돌이는 박 씨의 명령대로 연하의 저녁 식사에 무언가를 넣었다. 하지만 그것은 독이 아니라 연하가 시킨 다른 것이었다. 연하는 평상시와 다름없이 식사를 했다. 박 씨는 멀리서 지켜보며 연하가 쓰러지기를 기다렸다. 하지만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연하는 아무렇지도 않았다. 박 씨는 상돌이를 불러 다그쳤다. 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야? 상돌이는 거짓말을 했다. 분명히 넣었는데요. 아마 양이 부족했나 봅니다. 박 씨는 화가 났지만 다음 기회를 노렸다. 그런데 며칠 후 박 씨에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속이 메스껍고 어지러웠다. 처음에는 감기려니 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었다. 어머니, 얼굴이 안 좋으세요. 이준이 걱정했다. 박 씨는 의원을 불러 진찰을 받았다. 의원은 박 씨의 맥을 짚어보더니 이상한 표정을 지었다. 정부인님, 혹시 평소에 특별한 약을 드시는지요? 특별한 약이라니? 맥상을 보니 독성이 있는 약초를 드신 것 같습니다. 박 씨는 깜짝 놀랐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의원이 더 자세히 진찰한 후 말했다. 이 증상은 며칠 더 지속되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박 씨는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누군가에게 독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때 연하가 나타났다. 어머님, 편찮으시다고 들었습니다. 박 씨는 연하를 의심스럽게 바라봤다. 혹시 내가... 연하는 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가 뭐려? 어머님께서 아프시니까 걱정되어서 온 거예요. 연하는 박 씨에게 차를 가져다 드렸다. 몸에 좋은 차를 우렸어요. 박 씨는 그 차를 의심했지만 이준도 있는 상황에서 거절할 수 없었다. 마지못해 차를 마셨다. 그런데 차를 마신 후 박 씨의 몸이 더 안 좋아졌다. 의원도 이상하다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합니다. 분명 해독제를 줬는데. 그때 연하가 조용히 말했다. 혹시 어머님께서 드시는 다른 약이 있으신가요? 박 씨는 갑자기 생각이 났다. 자신이 상돌이에게 준 독말이다. 혹시 그 독이 자신에게? 완전 반전이네요. 박 씨가 연하를 독살하려 했는데 오히려 자신이 독에 당하고 있어요. 연하가 어떤 방법을 썼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박 씨가 점점 불안해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누가 진짜 위험한 상황인지 완전히 바뀐 것 같아요. 박 씨의 상태는 날이 갈수록 악화되었다. 식욕도 없고 몸도 자꾸 떨렸다. 의원들을 여러 명 불렀지만 아무도 정확한 원인을 찾지 못했다. 그러던 중 연하가 박 씨를 찾아왔다. 평소와는 다른 진지한 표정이었다. 어머님, 할 말이 있습니다. 박 씨는 침대에 누워 있으면서 연하를 바라봤다. 뭔데? 어머님께서 저에게 독을 먹이려고 하신 것 다 알고 있습니다. 박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무슨 헛소리야. 상돌이가 모든 걸 자백했어요. 연하가 차분하게 말했다. 그런데 상돌이는 어머님이 주신 독을 제게 주지 않았어요. 박 씨는 숨이 막혔다. 그럼 그 독은 어디에?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께서 매일 드시는 차에 넣었습니다. 뭐라고? 어머님이 저를 죽이려 준비한 그 독을 어머님이 드시고 계신 거예요. 박 씨는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매일 마시는 차에
자신이 준비한 독이 들어 있었다는 것이다. 그럴 리가. 어떻게 그런 일이. 연하가 설명하기 시작했다. 상돌이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그래서 저는 상돌이에게 제안했죠. 어머님의 차에 독을 넣으라고. 박 씨는 온몸이 떨렸다. 이 미친년이 감히 나를. 미친년이라고요? 연하의 눈빛이 차가워졌다. 어머님께서 먼저 저를 죽이려 하셨잖아요. 연하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처음에는 정말 당하고만 살려고 했어요. 착한 며느리가 되려고 노력했고요. 하지만 어머님은 저를 인간 취급도 안 하셨죠. 박 씨는 말문이 막혔다. 해로운 약초를 먹이고 남편을 기생집에 보내고 심지어 독살까지 시도하시고. 연하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다. 그런데 제가 가만히 있어야 한다고요? 그때 이준이 들어왔다. 무슨 소리가 이렇게 크게. 연하는 이준을 향해 말했다. 서방님께도 말씀드려야겠네요. 어머님께서 저를 독살하려 했다는 것을요. 이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설마 어머니가 그런 일을. 박 씨가 급히 변명했다. 아니야. 인연이 거짓말하는 거야. 하지만 연하는 증거를 꺼내 보였다. 박 씨가 상돌이에게 준 독봉지와 상돌이의 증언서였다. 상돌이가 직접 쓴 증언서예요. 어머님이 언제 어떻게 독을 주셨는지 자세히 적혀 있어요. 이주는 충격을 받고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정말이에요? 박 씨는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다. 연하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다행히 어머님께서 드신 독은 치명적이지 않아요. 며칠 더 고생하시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박 씨는 자신이 완전히 패배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연하를 죽이려다가 오히려 자신이 위험해졌고 모든 악행이 드러났다. 하지만 앞으로는 달라져야겠죠? 연하가 차갑게 말했다. 이제 누가 이 집의 진짜 안주인인지 아시겠어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 완전한 패배였다. 이주는 어머니의 행동에 실망하여 연하에게 사과했다. 연하야, 미안해.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 연하는 남편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새로 시작해요, 서방님. 와, 이보다 완벽한 복수가 또 있을까요? 연하가 박 씨의 독살 시도를 역이용해서 박 씨 자신에게 독을 먹였네요. 완전히 판이 뒤바뀌었어요. 박 씨는 이제 완전히 굴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말 통쾌한 반전이었는데 이제 마지막 결말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며칠 후 박 씨는 몸이 회복되었지만 예전의 위세는 완전히 꺾여 있었다. 하인들도 이제는 연하를 더 무서워했고 이준도 아내 편을 들었다. 연하는 박 씨를 불러 마지막 담판을 했다. 어머님, 이제 이 집안의 질서를 바꿔야겠어요. 박 씨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어머님께서 앞으로 저에게 함부로 대하시면 독살 시도건을 관가에 고발하겠어요. 연하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박 씨는 더 이상 반항할 힘이 없었다. 알겠다. 그리고 서방님의 기생집 출입도 금지시켜 주세요. 이제는 정상적인 부부로 살고 싶어요. 이준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럴게, 연하야. 연하는 집안의 모든 권한을 넘겨받았다. 하인들을 관리하고 살림을 맡고 심지어 박 씨의 용돈까지 관리하게 되었다. 하지만 연하는 복수에만 그치지 않았다. 박 씨를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고 최소한의 체면은 유지해 주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효부인 척했다. 어머님, 오늘 몸은 어떠세요? 연하가 아침마다 안부를 물었다. 박 씨는 복잡한 심정으로 대답했다. 고맙다, 연하야. 연하의 현명한 처신에 집안 분위기도 점차 안정되었다.
하인들도 연하를 존경하기 시작했고 이준도 아내에게 더욱 다정해졌다. 몇 달 후 연하에게 기쁜 소식이 있었다. 임신을 한 것이다. 박 씨가 해로운 약초를 먹인 후유증 때문에 걱정했지만 다행히 아이는 건강했다. 어머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연하가 박 씨에게 임신 소식을 알렸다. 박 씨는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기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했다.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손자가 생기는 것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신은 완전히 패배했기 때문이었다. 정말이냐? 축하한다. 박 씨가 진심으로 말했다. 연하는 임신 기간 내내 박 씨를 정성껏 모셨다. 박 씨도 연하의 마음을 느끼고 점차 진심으로 며느리를 인정하기 시작했다. 연하야, 내가 너에게 정말 못했다. 어느 날 박 씨가 솔직하게 사과했다. 연하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어머님. 아이가 태어났을 때 박 씨는 눈물을 흘렸다. 손자를 보는 기쁨도 있었지만 연하에 대한 미안함 때문이기도 했다. 내가 이 아이의 할머니가 될 자격이 있을까? 박 씨가 자책했다. 연하는 박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도 한때는 저처럼 어린 며느리였잖아요. 서로 이해해요. 그날부터 박 씨와 연하는 진정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가 되었다. 박 씨는 연하에게 진심으로 사과했고 연하는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주는 이런 두 여자를 보며 감탄했다. 정말 대단해. 어떻게 이런 관계가 가능하지? 연하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복수보다 화해가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더 값진 일이기도 하고요. 집안은 평화로워졌고 연하는 현명한 안주인으로 인정받았다. 박 씨도 손자를 돌보며 행복한 할머니가 되었다. 그러나 연하는 항상 기억했다. 자신이 어떻게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는지를, 때로는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한양 대감댁의 안채는 이제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연하의 지혜로운 복수는 결국 모두를 행복하게 만드는 결말을 가져왔다. 정말 완벽한 결말이네요. 연하의 복수는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진정한 승리였어요. 박 씨를 완전히 무너뜨리지 않고 화해의 기회를 준 것도 정말 현명했고요. 결국 모두가 행복해지는 결말로 끝났네요.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과 따뜻한 결말이 있는 이야기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